여자들이 서름을 너무 받을. 네, 그렇죠.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니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생각이 플라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제가 이야기했나? 화이트헤드라는 서양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각주를 단 것에 불과하다.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인식론, 존재론 이게 다 누구에서 나왔다? 플라톤에 나왔다. 분석 철학 다 플라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이거 18세기, 19세기 요 어떤 사이에서의 작품들이 거의예요? 그러니까 뭐 18세기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막 향가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주로 이제 근데 조선 시대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조선 시대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고려 시대든 다 있습니다. 이게 뭐 한 시대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분야가 막 옛날부터 한시부터 있기 때문에. 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82쪽 되도록이면 두 번째 시간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포를 하겠습니다. 자, 풍은 내우제 찾으셨나요? 네. 82쪽입니다. 바람풍 구름은 우레래. 우레할 때 레자 알죠? 네. 그다음에 미우자, 그다음 제는 의식할 때 제자죠. 그러니까 이 풍은 내우제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매년 지금 써놓으세요. 음력 2월과 8월에 풍운 내우 지신. 그러니까 바람과 비와 우레와 바람과 구름과 우레와 내를 담당하는 신 이해가죠? 네. 풍운 내우 지신 에게 지낸 제사. 이걸 뭐라고 그래? 풍운 내우제라고 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거기 1번에 풍운 내우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백성을 윤택하게 하소서.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누구에게? 풍운 내우 지신에게 지낸 제사. 이걸 뭐라고 한다? 풍운 내우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더 설명해야겠다. 풍운 내우제를 그럼 왜 지냈냐? 이게 중요하죠. 왜 지냈느냐? 민생의 안정, 백성들의 살림살이 안정, 또 국가의 풍요 이런 걸 기원하는 거예요. 민생의 안정과 뭐라고요? 국가의 풍요 기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미상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왼쪽은 한자고 오른쪽은 이제 우리말로 돼 있는데 뭐 시험에 한자를 뭐 이야기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저도 한자를 좀 알아요. 제가 한문학을 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뭐 너무 이게 한자를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우리말 보고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한자를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시험에 한문도 나오죠? 아니, 한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은 그냥 거기 저번에 강의도 들어보니까 한자는 그냥 설명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나. 일단 우리말부터 볼게요. 하늘은 베풀고 땅은 이으니 이로써 만물이 생겼고. 됐죠? 거기 이제 왼쪽에 한자를 좀 볼게요. 천시지승 이렇게 나왔죠? 이 시자가 베풀 시자예요. 베풀다. 베풀 시자고요. 승자는 이을 승자예요. 여러분 계승할 때 이 승자 쓰거든요. 계승 들어보셨죠? 네. 하늘이 베풀고 땅이 이으니 여기 품물의 동안 품물이 만물이라는 뜻이에요. 만물. 품물 한자에 있죠. 품물. 만물이 이생. 이자는 뭐냐면 이거로서 그것으로서 이로써 만물이 이것으로서 생겨난다. 이해가요? 하늘이 베풀고 땅이 이었잖아요. 그것으로서 만물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풍운과 내우의 조화로 만물이 형체를 갖췄다. 됐죠? 뭐 이제 한자로 쭉 써놨는데 뭐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가 머리 쥐나니까. 그 다음에 적실한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적실한 때 있죠. 적실한 때를 놓치지 말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소서라고 나왔잖아요. 거기 한자를 좀 읽어볼게요. 무실기시 이 정도 읽을 수 있겠죠. 네. 이 실자가 이를 실자예요. 이를 실. 그 다음에 때 실자. 요 이를 실자가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실자인지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이 글자. 몰라요? 이게 화살 실자예요. 요 글자가 이를 실자예요. 그럼 어째서 이렇게 쓰느냐? 제가 이제 한자 2급 공범이 나오는데 큰 화살이 큰 거죠. 이 높이죠. 큰 화살을 큰 화살을 높이 쏘는 거예요. 이게 화살 실자. 말 되지 않나요? 화살 양궁할 때 샥 해갖고 높이 탁 쏘잖아요.
그래서 화살 신 거예요. 근데 왜 이를 실자냐면, 자, 큰 화살 높이 쏘았는데 이게 거의 태양 가깝게 높이 올라가 버렸어. 화살 이렇게 탁 쏘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곳으로 가요. 그럼 이럴 안 이럴? 그래서 이를 실자예요. 이렇게. 한자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를 실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실이니까 잃지 마라. 이때 무자는요 없을 무자가 아니라 멋마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어요. 무가 금지사로 써요. 멋마하지 마라. 잃지 마라. 그때를 잃지 마라. 그러니까 적실한 때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알맞은 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 적실한이 먼저 어려우면 놓치지 말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소서. 재앙을 드리오니 복록이 이르게 하소서. 나왔죠? 이 향이라는 게 누릴 향자거든요. 재앙을 드리니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니. 이해가세요? 이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재앙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로서 복록 이게 일을 진짜 마지막 자가 이른다. 그러니까 이 복록, 그러니까 복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제사 되게 많이 지내지 않나요? 유교 사회에서. 여러분 어디 한번 가보세요. 능 같은 데 가면 다 이렇게 막 지내는 그런 곳이 있죠. 네. 뭐 가보세요. 뭐 선릉이든 어디든 다 가보면 그런 게 이제 조상에게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천재인가? 이게 참 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고가 막 무슨 뭐 열차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재인가 인재인가 이런 말 쓰지 않나요? 근데 인재가 되게 많죠, 솔직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벌써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재앙인가 사람의 재앙인가. 이복. 그다음에 뭡니까? 원수한이에요. 원수한. 원자는 근원 원자고요. 물수자고요. 가뭄 한자예요. 요게 가뭄 한자. 좀 써놓으세요. 가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홍수와 가뭄은 정망, 정령, 진정, 천수. 이게 중요한 천수가 뭐냐면 하늘이 정한 운수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정한 운수. 하늘이 정한 운수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인사, 사람의 일에 따른 것인가. 요나라와 탕나라 때도 그것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면 천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요. 선악, 그러니까 착하고 악한 것에 따라 길하고 흉한 것에 응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인사,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인사를 여기 좀 밑줄 쳤어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인사를 닦아 밑줄 쳤고 이게 뭔 뜻이냐면 인사를 닦는다는 게 뭐냐? 사람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인사를 닦아.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람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함. 이걸 인사를 닦아라고 해요. 자, 이해가죠? 천수에 응했으니 7년 9년에 걸친 재앙을 당해도 백성이 고달프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천수를 핑계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갈 주자의 원인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야. 귀인 이론이라는 되게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천수를 핑계대는 거예요. 하늘이 정한 운수를. 그래서 인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재난만 당해도 백성의 시체가 구렁에 놔두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기 어디죠? 되게 막 사람들이 막 인재 뭐죠?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또 뭡니까? 되게 하여튼 많았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태원에 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게 과연 천재냐 이거지. 맞잖아요. 사람 깔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재 천재. 근데 막 그 가게에 들으려고 해도 막 못 들어오게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국가가 1년 한 달 하루를 단위로 살필 뿐 아니라 물자를 아껴 비축하고 있다면 인사를 닦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 홍수와 가뭄을 당한 이후로 백성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구제에도 효험이 없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찍이 원로들 말 들으니 백성을 이주시키고 양식을 옮김으로써 기갈을 해소하는 것은 눈앞에 닥친 상황을 겨우 면하게 할 뿐이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임시 변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만들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왔어.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오면 백성들 막 국민들 대피시키잖아요. 방공호나 대피시켜갖고 먹을 걸 갖다 주긴 하잖아요.
그래봤자 그래가지고 뭐 지우면 뭐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또 오면 홍수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환란을 예방하려 한다면 근본을 따지 않는다. 요즘하고 여러분 딱 맞는 말 아니에요? 읽어보면 이거 참 그래서 고전을 어떤 분은 그래요. 고전을 왜 공부하냐? 그 뭐지 구닥다리 뭐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과거는 현재 거울이에요. 맞죠? E.H. 카가 그랬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그 과거의 고전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덕무에 거기 이제 거기 나오죠. 범민할 민자고요. 가뭄 한자고요. 실기. 이 정도의 한자 읽을 줄 알겠죠? 그러니까 민한 실기. 그러니까 가뭄으로 그 범민하는 사람들의 실제의 이야기, 실제의 일을 적어놨다. 그러니까 이 민자가 이제 범민할 민자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글자가 참 재밌죠. 마음 신자라고. 그렇죠. 마음 신자. 이게 왜 들어가냐면 이게 이제 한자적으로 분석하라는 이런 뜻이야. 내가 자 봐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아들이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 이번에 시험에 수능 학력고사 볼 때 한 300점은 맞을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나갔어.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한 200점도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럼 문 앞에 여러분 딱 앞에 가면 이게 당당히 갈 수 있어요? 당당히 못 가죠. 거기서 나온 거 실제로. 문 앞에서 해봐. 한자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니까요. 네. 제가 이거 다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어.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덕무는 이제 책만 읽는 바보 이런 거 쓴 사람인데 자 보세요. 이것도 한자가 되게 복잡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 다 이야기를 하면 머리 아프고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한자는. 자 보세요. 부이랑 밭을 한 그릇 밥과 바꿨다며 거기서 이제 한자 좀 알아두실 게 그 일, 우, 반, 역이에요. 역. 이게 이제 시울 이라고도 있고 바꿀 역자로 있는 건 아시죠? 몰라요? 여기 두 가지로 의미 있는데 하나는 시울 이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바꿀 역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역으로 읽거든요. 이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 다음에 우자가 바라. 여러분 바라란 말 들어봤어요? 그릇. 그 스님들에게 한 바라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부이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 그릇 밥과 바꿨다. 한 그릇 밭을 바꿨어요. 부이랑의 밭과 이랑 경자거든요. 이경전 한자 보이시죠? 네. 이랑 경자예요. 하여튼 부이랑 밭을 한 그릇 밥과 바꿨다며 노인들은 임자년 참상 임자년 밑줄 짝 치고요. 가뭄이라고 써놓으세요. 가뭄. 임자년이 엄청나게 가물었나 봐요. 그 참상을 이야기하는. 자, 아직은 바람의 신 송사할 문장이 없지만 이 송사란 말이 뭐냐면 어떤 법적으로 요즘도 송사란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법적으로 막 재판하고 막 다투고 이런 걸 송사란 말로 요즘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신 송사할. 그러니까 바람의 신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 아닙니까? 여기 보면 풍백이란 말 있나요? 미유, 문장, 풍백, 송. 네. 풍백이라는 게 이제 풍백이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건 좀 써놓으세요. 그런 것이 없어요. 자, 이 신은 일단 요것부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칠원절구. 여러분 1학년 때 절구 율신이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7글자로 되면 칠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세트가 아니면 절구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게 7글자가 여기서 다시 세트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율시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뭐가 돼? 절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칠원절구인데 이게 연작이 됐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서 칠원절구 연작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칠원절구가 연시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결국은 보리라 거리에서 가뭄용 매질하는 것을. 거리에서 가뭄용 매질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매질한다는 거 어디 나오냐면 거기 보세요. 장간, 구달 뭐 이렇게 나왔고요. 한용, 그다음에 이 편자가 끝에 있는 편자가 채찍질할 편자예요. 채찍질할 편. 그러니까 한용이라는 거는 가뭄용이라는 게 가뭄을 일으키는 용이라는 뜻이 가뭄용.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용이라고 하면 뭔 소리인지 헷갈리는데 가뭄을 일으키는 용이 실제로 용이 있어 없어요? 실제로 드래곤이 있나요?
그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리라 거리에서 이 가뭄을 관장하는 용.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자를 아는 게 좋은 거예요. 가뭄용이라고 쓰면 뭔 소리인지 헷갈리잖아요. 가뭄을 관장하는 용을 이 채찍질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이게 가뭄이 막 일으키니까 그 원인이 되는 뭐 용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자는 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장. 저작거리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저자의 미천한 시라는 남몰래 근심에 빠지고 굶주린 백성은 산골짜기를 찾아 헤맨다. 산골짜기를 찾아 헤매요. 저 만곡의 바닷물을 끌어다가 세상에 베풀어 큰 풍년이 들게 했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다른 한자는 넘어가고요. 그 마지막 한자 한번 볼게요. 거기 그 마지막 한자에 보면 보시인간 대유추 그거 찾으셨어요? 그 한자 중에 제일 아래 부분 있잖아요. 그거 보시인간 요거만 좀 설명드릴게요. 보시인간 유추 다 설명을 하면 공부라는 게 인문학은 끝이 없어요. 다 설명은. 자, 여러분 불교에서 보시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한. 이게 뭐 불교 안 믿으셔도 왜 보시냐면 이 보자가 널리 보자고요. 시자가 베풀 시자예요. 보시는 뭐냐면 널리 베푸는 걸 보시한다고. 우리가 보시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보시가 뭐냐면 잘 몰라요. 그죠? 보시하십시오 이런 말은 하여튼 널리 베풀어. 그 다음에 인간이 되게 중요해요. 인간. 여러분 이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익인간 들어갔죠? 홍익인간. 홍익인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여러분도 그럴걸요? 이게 뭐냐? 널리. 이 홍익인간 한자로 이렇게 쓰는 한자로 쓰잖아요. 너무 쓸 거 아니죠? 홍익인간이 뭐냐면 널리 진짜 이게 많이 들었어. 인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땡이에요, 땡. 이게 아니라 널리 뭐예요?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이란 말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요즘은 인간아, 외산이 뭐 그런 약간 비하적으로 쓰이죠. 인간이라는 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 한자에서 인간 대부분보다 인간 세상.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왜 인간인데 세상이 그래서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을 널리 베풀어서 대유추라고 났잖아요. 이 추라는 것은 가을 추자가 아니에요. 이때 추는 가을 거지라는 뜻이에요. 가을 거지. 가을 거지할 때 이 추자 이게 추자. 여러분 가을 거지 보면 이거 보세요. 벼화자에다가 이게 불화자죠. 나중에 이제 불을 막 태우잖아요. 나중에 잘 되라고 농사가. 하여튼 가을 거지인데 이때는 가을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가을 거지니까 풍년의 의미를 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세상에 베풀어서 널리 인간 세상에 베풀어서 큰 풍년이 들게 하겠다. 가을 거지니까 풍년이겠죠. 하비스트 수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 가뭄이라든가 요즘에도 이제 그런 가뭄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세상에 베풀어 큰 풍년이 들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정철의 관동별국이 나옵니다. 정철의 관동별국. 그게 끝부분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해의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술로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 정철의 관동별국 보면 나와요. 사해의 물을 다 가지고 와서 술로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다 이게 먹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먹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꿈속에 만난 신성과 내가 이 술을 먹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것을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시죠. 5번에 권호문에 대한 이것도 이제 가뭄이 옛날에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많았었나 봐요. 지금도 가뭄이 홍수도 있지만 가뭄이 올해 좀 가뭄이 많은 편이죠. 네, 가뭄이 참 문제가 있었나 봐요. 하여튼 볼게요. 거기 보면 총룡이 숨을 토해 뜨거운 구름이니 이 총룡할 때 촉자가 촛불촉자예요. 맞죠? 촛불촉 이렇게 써보세요. 촛불촉자예요. 총룡이 아니라 초금이네. 초금. 여기 지금 그 총룡이라고 써놨지만 그 그늘 음자잖아요. 그늘 음자예요. 그늘 음자.
이 용자가. 그러니까 총룡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걸 의역한 거죠. 그러니까 총룡은 뭐냐면 비를 관장하는 신 이런 그러니까 용자를 쓴 거예요. 우리가 용이 막 돌아다니는 드래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초금의 한자는. 그러니까 하여튼 초금은 뭐냐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볼 수 있고 총룡도 비를 관장하는 신이야. 이해가요? 촛불용이니까 촛불용.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인데 하여튼 22의 뜨거운 구름이 이니 긴 여름에 온 세상이 푹푹 찌는구나. 강에는 물이 말라 붉은 흙이 되었고 산에는 불이 없어 누런 언덕 되었네. 관리들은 양기가 너무 심하다 걱정하고 오른쪽 보세요. 촌로들, 촌에 있는 늙은이들은 흉년이 들겠다고 근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련한 백성들 무엇을 원하리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임금이 여기 보면 축군 일어났죠? 수덕이에요. 수가 닦을 숫자가 닦을 숫자. 그 다음에 이 면자는 힘쓸 면자고요. 그 다음에 경경이에요. 이거 경경. 여러분 경주할 때 경자 쓰는 거 아세요? 이 경자가 경주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경주할 때 쓰는데 이 경경은 어떤 뜻이냐면요. 써놓으세요. 몸과 태도를 삼가다 이런 뜻이에요. 몸과 태도를 삼가다. 몸과 태도를 삼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뜨거운 구름이 일고 막 세상이 찌고 흙이 되고 요즘도 막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막 강릉 쪽이 지금 엄청나게 그 뭐죠? 비가 뭐 안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아까도 좀 나왔지만 비가 안 올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수 나면 막 엄청난데 그걸 다 그냥 날려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어떤 대비책을 좀 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홍수도 물론 무섭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그 다음 보세요. 충북 청원군 혹산면 전설 가뭄의 비 내리고 이것도 가뭄 또 나왔죠. 천벌받은 용왕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참 이 백성들 죄를 져서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무슨 죄예요? 곡식을 내기들 안 하고 함부로 먹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민간의 잘못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민간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내뿌리고 막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예, 우리말로 된 거 있죠? 집 떠난 지도 오래고 그래서 집에 좀 갔다 오고 자,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지가 비를 내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말이니까 제가 비를 내릴 능력이 있대요. 아니 네가 비를 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작 비를 내리게 하지 왜 비를 안 주고 이렇게 가물에 사람을 시달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지가가 누구예요? 지가 자기가 지가 요즘도 지가 이런 말 쓰잖아요. 충청도 같은 데도 지가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저를 죽입니다. 그 죽음의 죄는 내가 받을 테니까 비나 내려다고 죽는 건 내가 대신가 죽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너무 넘겨보세요. 하다가 이제 쭉 내려가서 거기 86쪽에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놈은 저 남의 용왕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비가 이제 남의 용왕의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공부하러 와가지고 용자니까 용의 아들이죠. 용자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와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가뭄에 시달려 죽겠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없이 지 마음대로 비를 내렸어. 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쭉 하다가 아니 그건 내가 시킨 거니까 내 모가지를 벼가지 그 사람 모가지는 못 벼간다고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뭡니까? 나는 하늘의 거령신인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생의 목을 내밀거나 그냥 올라와라. 그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을 내밀기 때문에 선생님 목을 못 벼갑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내일 올려보내야지 안 올려보내면 천벌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비가 안 오고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이 민간의 잘못인데 이거를 이제 뭐 다른 곳에다가 이제 뭐 지금 용왕의 그 아들에 대한 걸로 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자기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그러니까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어떤 대처라든가 이런 걸 못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요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국이 비를 만들잖아요. 시국이 뭐 장영신이 이제 발명했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걸 이성을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치국이를 우리가 발명했잖아. 장영실이. 이게 왜 위대한지 아세요? 치국이를 발명한 게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좀 그렇지만 분유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맞나요? 분유통은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통에다가. 맞아요? 치국이라는 게. 이게 그럼 왜 위대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치국이의 발명이 왜 위대할까요? 이거 보면 장영실이 아니어도 그냥 보통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비라고 하는 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보질 않았어요. 비라는 거는 신의 영역이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노했어.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뭐 대기에 뭐 이렇게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한랭 전선과 뭐 온난 전선 부딪히고 뭐 시베리아 기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해서 그냥 엄청나게 화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이 장영실에 이르러서는 그건 아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다. 무슨 신이 노해서 비가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치국이의 발명이 왜 위대하냐면 이 비라고 하는 것을 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이 치국이의 발명. 말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비가 오고 뭐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다른 거에다가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노예서라든가 용왕의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버리는 거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에 대한 참상과 간민의 대응 방식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재난에 대해서 중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써놨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 일부만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87쪽에 보면 87쪽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성균관에서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오히려 가합니다. 거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가합니다. 있을 거예요. 두 단락만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다 두 번째 시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균관, 이게 조선시대의 고등교육기관이고 요즘도 성균관대학교가 있죠. 네. 해화역 4번 출구에서 좀 가면 성균관대학교가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상이 되게 높아졌어요. 말하자면. 근데 하여튼 이 성균관에서 작헌예, 이 작헌예는 임금이 공자님의 사당에다가 제사 지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헌예라고 하거든요. 이 술잔 작자고 드릴 헌자거든요. 술잔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작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쓰는 말 좀 재밌는 게 뭐죠? 수작 부리지 마 이런 말 많이 쓰죠. 수작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작업 건대 할 때 수작이란 말 쓰지 않나요? 근데 원래 수작이란 말은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수작. 나쁜 뜻이라고요? 수작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잔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수작이라는. 요즘 뭐 수작이라는 게 좀 이게 나쁜 뜻 쓰이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원래 수작은 잔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잔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하여튼 성균관에서 작헌예를 거행하시는 것은 임금의 훌륭한 행사이기 때문에 진작에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흉년이 매우 심해요. 보세요. 흉년 심해. 민간에는 한데 한 마리 저축도 없고 각사 하인들을 먹이기도 어려워 지극히 애달프고 답답합니다. 유생들을 간략한 예로 먹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생의 수가 2000이나 되는데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이 역시 재변을 만나 수성. 이 수성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숫자는 닦을 숫자고요. 이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살필 성자예요. 살필성. 써놓으세요. 살필성. 하는 도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글자는 나오는 좀 알려드릴게요. 살필성 말고 이게 그 생략하다 있죠. 생략. 하다 할 때는 생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건 여담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성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생으로도 음을 읽어요. 그럴 때는 생략이란 말 들어봤죠? 그때 생자예요. 그걸 생략한다. 그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수성은 닦고 살핀다. 도리에 합당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또한 선대일을 보면 반드시 풍년이 든 다음에야 선사들에게 그러니까 옛날 성인, 옛날 뭐 스승들 뭐 이런 뜻이겠죠.
작헌 일을 거행했으며 유생들도 먹여 취하고 배부르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흉년이 든 데다가 비상한 재변이 있었으며 종묘의 재앙과 같은 일도 아니니 추수 때 물렸다 거행하는 것이 감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 다 이 하늘의 영역. 그러니까 봐요. 이 영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원할 때 영자 들어보셨죠? 영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 영감 들어봤죠? 영감.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든 할머니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 영감이 없잖아. 영감이. 할머니는 영감이 없고 그게 다른 영감이고.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비유자라는 비유자. 이게 한자 되게 재밌어요. 비유자. 이 부자가 세 개죠. 네. 여기 무당 무자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비가 오라고 이 무당이 3명 입을 벌리고 하늘에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올까 안 올까요? 와요. 왜? 올 때까지 지내니까. 1년 동안 비가 오면 1년 동안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세요.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뭐 과학적인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랄까요? 사극 같은 데 보면 비가 옛날에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비가 정말 안 와요. 그러니까 임금이 막 가가지고 그런 거 안 보셨나? 임금이 가가지고 막 절을 몇 번 하고 기우제 지내고 그게 나와요. 안 오면 막 한 열흘 동안 막 이렇게 지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세요. 조국선에 나오죠. 이제 그 글도 나오는데 요 글도 이제 보면 야곡 그 일기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 있죠. 이게 참 재밌는 게 2020년에 코로나가 나오지 않았나요? 2020년이었나? 코로나가 온지 얼마 안 됐죠. 19년 말, 그죠? 19년 말에서 한 22년까지 네. 엄청났죠, 진짜. 19년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한번 볼게요. 이게 코로나19 상황은 똑같다니까. 1624년 3월 19일 친지와 벗들이 와서 입문했다. 내가 아프고 뒤이어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이웃이 의심하며 왕래하지 않았다. 이게 그 전염병이었잖아요. 코로나가. 이거 왕래를 안 해. 1624년 4월 20일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 피하기를 코로나19 피하기를 승냥이나 범을 피하듯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상황은 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어찌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접촉해서 다 엄청났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막 그렇죠. 하여튼 이게 코로나19 지금 상황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도 안 틀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작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좀 써놓으세요. 전염병을 이유로 써보세요. 전염병을 이유로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게 요지예요. 그 요지가 그 밑에 단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써놓으세요. 이게 되게 여기서 포인트는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뭐다? 핑계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좀 볼게요. 지금 그들이 꺼리는 건 제사다. 제물을 바치고 어쩌고 나오죠? 다 있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꺼린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89쪽 보세요. 89쪽. 뭐 어쩌고 다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 무릇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무릇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무릇.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지금 비록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남의 손이 되어서 어찌 감히 남의 자제에게 부모를 공양하지 말고 자기만을 받으려고 권하겠는가. 그렇게 다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 전염병을 이유로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19 때 아마 그 뭡니까 제사를 했나요? 물론 하는 집도 있지만 그냥 뭐죠? 줌으로 하든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 같지 않지 않나요? 읽어보면 그게 고전의 즐거움이라고. 그러니까 고전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약용의
조승문자, 조승문. 이게 되게 재밌는 글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이 교시는 좀 쉬겠습니다. 이 조자는요, 조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조자를 한자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활궁자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 막대기야, 막대기. 그리고 이렇게 활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이 없었죠. 실제로 총이 활을 썼잖아요. 옛날에 총이 있었어요? 활 쏘다가 죽었어. 활 쏘다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 딱 놓고 여기다 활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조문한. 요즘에는 막 이렇게 쓰려고 철문을 놓고 그 우리 6.25 전쟁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뭐야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런 그 철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 이게 애도한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조자가. 어쨌든 애도한다, 조문한다 이런 뜻이고, 이 승자가 무슨 승자냐면 왼쪽에 벌레 충자가 보이죠? 이게 벌레라는 글자죠. 이건 아시죠? 네. 이게 벌레를 가지는 거거든요. 파리 승자예요. 파리 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승문. 자, 우리말로 읽어보세요. 파리를 조문하는 글. 파리를 조문하는 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파리를 조문해, 파리를. 참 발상이 대단하잖아요. 네, 어쨌든 보세요. 자, 이 작품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걸 이제 그로테스크 노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로 그로테스크라고 합니다. 그로테스크. 이걸 우리말 써드릴게요. 그로테스크. 이 우리말로 뭐냐면 기괴한. 이 단어를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 국문학과 다니셔도 이 정도는 뭐 알아도 돼요. 그로테스크하다. 이거 어떤 작품을 읽어봤는데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소설 같은 거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되게 어떤 A라는 사람이 만든 괴물하고 나중에 싸우는 이야기예요. 프랑켄슈타인 괴물 이야기인데 그런 걸 그로테스크하다고 하거든요. 이 작품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다 기괴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호년 여름에 파리떼가 들끓어 집안에 가득하더니 금세 번식하여 산과 고를 뒤덮었다. 골짜기를 뒤덮었죠. 으리으리한 저택에도 옮겨붙고 술집이나 떡집에도 막 구름처럼 몰려들어 우레 같은 소리를 냈다. 여러분 이것도 잠깐 설명. 이게 여러분 우레가 맞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울다라는 말하고요. 이 정리사 애가 붙은 거예요. 요게 이쪽으로 가면서 우레가 된 거예요. 진짜로. 네, 이걸로 아시는 분은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여튼 그 나중에 맞춤법에서 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냈고 노인들이 탄식하며 궤변이라고 했고 뭐 파리를 수탕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나왔죠? 약도 막 하려고 했어. 야, 이게 파리가 여러분 옛날에 뭐 메뚜기, 습격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파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이 변하여 이 파리가 되었다. 자, 밑줄 쫙 치세요. 굶어 죽은 사람이 변해서 파리가 되었다. 기구하게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파리는 굶어 죽은 사람이 변해서 됐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작년에 큰 기근이 들었고 혹독한 추위가 매서웠다. 이로 인해 전염병이 돌고 수탈이 뒤따랐죠. 쌓인 시체가 막 나둥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가 막 있거나 그러면 거기 또 파리떼 뭐 이런 게 생기겠죠. 구더기 뭐 이런 게 생기겠죠. 수위도 없고 간도 없는데 바람이 따뜻해지고 열기가 오르자 살이 썩어 문드러졌다. 시체 썩어 넘겨붙었다. 물이 나와 고여서 엉겨붙더니 구더기가 되었고 강가의 모래보다 10,000배나 많아. 야, 이 정말 심각하죠. 얼마 후 날개가 돋더니 인가로 달아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갑자기 날개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줄 써요. 다음에 저 파리가 여기 밑줄 써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 파리가 둘째 줄에 90페이지. 저 파리가 어찌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 파리가 결국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이에 음식을 마련해 멀리 있는 파리도 불러 모으는 파이니 너희는 서로 기별하여 소식을 전해서 함께 와서 이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지금 단락에 우지는 밑에서 좀 써볼까요? 그 밑에 이제 음식을 먹어라 밑에 파리떼가 만들어진 과정이 혐오의 대상이다.
파리떼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과정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왜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게 결국은 파리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리를 조문한다. 여기 조문에다 동그라미 쳐. 조문한다. 아까 이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조승문이었죠. 파리를 조문하는 글이잖아요. 조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파리야 나라와 이 음식 소반에 늘어 앉아라. 수북한 흰쌀밥과 간이 맞는 국.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수북한 흰쌀밥과 간. 이거 사람 먹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렇죠? 있다. 술과 단술이 향기롭고 국수와 만두도 곁들였다. 그대 마른 목을 적시고 그대 타는 속을 죽여라. 파리야 나라와 흐느껴 울지 말라. 그대의 부모와 처자도 데려오너라. 와서 실컷 먹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지금 정약용 이야기하는 건 뭐냐? 써보세요. 백성의 처지를 헤아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백성의 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는 파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백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파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빗대어 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빗대어 쓰기. 빗대어서 표현하는 우회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빗대어 쓰기 들어보셨어요? 그걸 돌려서 쓴다고. 우회적으로. 자 그 다음 보세요. 파리야 나라와 가나로 들어가지 마라. 여의고 헬스간 사람을 엄격히 가리는데 서리가 붓을 잡고 관찰한다. 빽빽하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행여 한 번 뽑힌다 해도 물처럼 멀건 죽을 겨우 한 번 얻어 마실 뿐이다. 그조차도 쌀벌레가 위아래로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돼지처럼 쌀이 튄 건 사나운 아전들이다. 이들이 부안해동하여 공로를 알리면 수령은 가상히 여겨 견책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 써놨죠. 그럼 결국은 이 교태를 부리고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아리따운 기생들은 돌미업체 좀 주고 뭐 교태를 부리고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파리야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환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환혼이란 말 좀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는 돌아올 환자고요. 혼자는 영원할 때 혼자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환혼은 다시 말하면 뭐냐? 떠보세요. 죽은 사람의 넋이 사람으로 오는 것. 이걸 환혼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거 단어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드라마도 있었죠. 죽은 사람의 넋이 사람으로 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당들이 이제 굿할 때 이런 게 환혼이 되잖아요. 신의 영이 그렇죠. 몸에 들어왔다. 접신 맞아요. 접신. 하여튼 근데 보세요. 자리거지라는데 그거. 자, 그래서 볼게요. 파리야 나라와 환혼하지 말아라. 그대 지각이 없어 영원토록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축하한다. 그대는 죽었어도 그 재앙이 형제에게 미치는구나. 6월이면 조세를 독촉하여 아전이. 보세요. 이게 조세를 독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구나.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황구첨정이라는 거예요. 황구첨정. 이런 거 써서 황구첨정이 뭐냐면 옐로우 치킨이야. 누르왕자 이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옐로우 치킨이니까 얘네들 뭐예요?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대여섯 살짜리 애들한테 대여섯 살 애들이 세금 낼 돈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 세금을 걷는 걸 황구첨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백골징포라는 게 이런 용어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백골, 사람이 죽어 해골이 됐죠. 해골한테 세금을 걷어요. 이 대요. 해골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누가 죽었어.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이거 말고도 뭐 인징, 족징 뭐 이게 있는데 하여튼 황구첨정하고 백골징포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해가죠? 못 살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굶어 죽게 생겼는데 조세를 독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소리가 사자의 포효. 포효가 뭔지 알겠죠? 으르렁거리는 거죠. 으르렁거리는 거. 같아서 산천을 뒤흔든다. 가마솥도 뺏어가고. 보세요. 이게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송아지와 돼지도 끌고 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거 한번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아로 끌고 가서 곤장을 치는데 매를 맞고 돌아오면 기진맥진하여 연병에 걸린다. 그다음 보세요. 풀처럼 짓밟히고 물고기처럼 문드러져. 이렇게 직육법을 많이 썼죠. 직육법. 뭐뭐처럼.
원통하고 괴롭지만 천지사방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구나. 백성이 모두 죽어가도 슬퍼할 수가 없구나. 어진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가 날뛰니 봉황은 입을 다물고. 자, 여기다 밑줄. 이게 또 중요한 말이죠. 봉황은 입을 다물고 까마귀만 우짖는구나. 참 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봉황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새죠. 제가 이야기했죠. 봉황할 때 봉자는 수컷 그 새를 가리키고요. 황은 암컷 새를 가리켜요. 그래서 봉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쓰는 말 중에 봉잡았어. 이때는 앞에 있는 걸 씁니다. 봉잡았어. 근데 말자황이야, 말자황. 뒤에 있는 걸 써. 되게 남성 중심적인 거예요. 이거 좋은 말 쓸 때 봉을 쓰고요. 이럴 때 황을 씁니다. 이게 실제로 봉황의 수컷과 암컷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는 보셨는데 이건지 모르셨죠? 봉 잡았어, 말자황.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파리야 날아서 북쪽으로 가거라. 북쪽으로 천리를 날아 궁궐로 들어서거라. 임금의 동그란 임금님께 그대의 충정을 하소연하고 깊은 슬픔을 아뢰거라. 결국은 자, 이 글은 아까 또 설명했지만 파리를 조문하는 글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 작가가 지금 작가가 누구였죠? 정약용이었죠. 이 정약용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문제를 자 써보세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헤아려야 한다. 다시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문제를 뭐 한다고요? 공감하고 헤아려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조승문이라고 했잖아요. 파리를 조문하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배울 만큼 배운 분인데 파리를 조문하는 걸 쓰겠어 설마? 이해가 가십니까? 파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파리떼가 굶어 죽어가면 구더기도 나오고 거기에 옆에 파리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지. 이걸 뭐 파리를 조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근데 어쨌든 발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상이라고 해요. 기발한 착상. 뭡니까? 존 단이라는 영국의 시인 중에 존 단이라는 형이상학파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시를 쓰냐면 풀리라는 시를 썼어요. 벼룩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 시가 되게 유명한 시예요.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하셔서 뭐 존 단은 잘 모르실 건데 어떻게 이제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에게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에게 뭘 하느냐? 청혼을 해요. 어떻게 청혼을 하느냐? 보통 청혼하면 어떻게 해요? 나랑 저랑 뭐 이렇게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벼룩이 내피를 빨아먹었다. 내피를 빨아먹었어요. 그죠? 벼룩이 당신 피도 빨아먹었다. 이제 싫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발하지 않나요? 벼룩이 내 피를 빨아먹고 네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시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발한 책상이잖아요. 기발한 책상. 이 조승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뭐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그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마지막 특히 이제 이 정약용의 이 시가 상당히 좀 기상 아주 기발한 착상을 가진 시입니다. 좀 생각하겠습니다.